안녕하세요. 2026년 대비 보잉고일 통합과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은 과학교육 전문가인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워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중학교육과 학사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석사까지 마친 과학교육 전문가 양준이고요. 저는 현재 로고스학원과 분당 시대인자원에서 지구과학과 통합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서울대학교 과학교육 전공자이고 올해 25년 1학기 보잉고 통합과학 1등급 달성 및 25년 2학기 중간고사 아직 기말고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학기 중간고사 1등급 달성을 완료한 보잉고등학교 통합과학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잉고 통합과학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보잉고 통합과학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잉고 통합과학이 개정 전이랑 개정 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2025년 이전, 그러니까 올해 이전 교육과정 시절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좀 손에 꼽힐 정도로 높은 난이도를 가진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특히 물리랑 화학 파트에서 굉장히 고난도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객관식은 거의 다 맞고 서술형에서 등급이 많이 갈리게 되었고 1등급 컷도 만점에 가까운 그런 분포를 보였으나 25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5년 이후부터는 이제 10%가 1등급이 되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약간 그 부담을 더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4%가 1등급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분별을 해야 했는데 10%가 1등급이면 조금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난이도가 조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동안이랑은 많이 다르게 난이도가 상당히 좀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물리가 많이 내려왔어요. 물리가 원래는 뭐 계산 유형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던 학교였는데 적당히 어려운 수준으로 좀 개념 학습에 대한 문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 화학은 여전히 주변 학교 대비해서 꽤 어렵게 출제되고 있어서 화학으로 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술형 역시 그동안은 좀 어렵게 나오던 학교였는데 무난하게 출제되고 있었고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그래도 종종 어렵게 출제되던 경우가 있었으나 올해는 현재 2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좀 평이하게 출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10%가 1등급이다 보니 1등급 컷이 90점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좀 어려우면은 80점 중후반까지 떨어졌다가 좀 쉬우면은 90점 초반. 요 80 후반, 90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쉬워졌다고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굉장히 한두 문제 차이로 갈리기 때문에 오히려 상위권의 싸움은 더 치열해졌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기출 특징 네 가지로 딱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난이도가 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화학 단원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가 화학에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변별을 조금 하고 있는 점, 서술형은 조금 무난하게 출제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네 가지 확인하시면 되고 2026년에도 이런 기조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25년 이전으로 회귀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확률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로 쭉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했는데도 어느 정도 변별이 됐고 1등급 10%가 딱 어느 정도 좀 비스무리한 점수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변별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 이제 25년이랑 24년에 1학년 수업했던 선생님들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25년 이전에 했던 분들은 좀 문제를 어렵게 냈다고 들었고, 25년에 이번에 1년 동안 출제하신 분들은 조금 문제를 쉽게 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내년에 현재 2학년을 가시는, 그러니까 25년에 2학년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다시 1학년으로 내려오면 이런 기조가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리가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계산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기조로 쭉 간다면 앞으로 보잉고는 이런
어떤 기조를 가지고 출제를 하지 않을까. 그 분수령이 아마 2026년에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출제 포인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리화학, 생명, 지구화학 모두 객관식 6개씩 골고루 출제가 되고 서술형도 한 문항씩 총 7문항 곱하기 4해서 28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 시험지 순서도 항상 물리화학, 생명, 지구화학 순서로 지금 2학기 중간고사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포인트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24년까지만 해도 물화생지의 어떤 개수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좀 독특한 시스템이었는데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뭐 물리, 지구과학 시험을 보고 1학기 기말고사 때는 화학, 생명과학 시험을 보고 이런 식으로 특정 두 과목은 아예 시험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1학기 중간부터 2학기 기말까지 전체 문항의 수가 증가하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변별하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 1년 내내 객관식 6개, 서술형 하나 총 28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올해 기출문제 좀 보여드릴게요. 올해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과거 같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낙하하는 실험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뭐 계산 유형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게 이제 계산 유형인데 이번 올해는 아예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념의 어떤 확장성에 대한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고 특히 물리 파트에서 어려움의 계산 문제가 전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나눠준 자료고요. 이게 실제 출제된 자료인데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런 게 좀 약간 계산틱한 문항 잘 섞어서 줬었거든요. 24년 제가 기출을 봤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이렇게 계산 유형이 배제된 상태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지금 물리 문항인데요. 계산이 전혀 없어요. 계산이 전혀 없고 뭐 속력은 같다, 가속도 운동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에 대한 문항들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약간 올해의 좀 주요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이제 규선형 광물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규선형 사면체가 어떻게 묶여가지고 어떤 구조를 이루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학생들이 1학기 중간고사 때 이런 실험을 실제로 했습니다. 이 실험이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이것도 약간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출제 포인트를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교재가 올해 EBS 교재 중 하나가 보이고에서 부교재로 활용이 됐는데 이게 학교 시험이고요. 시험지 서술형에 나왔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부교재 문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아예 똑같아요. 그래프만 살짝 바꿔놨죠. 그래프만 살짝 바꿔놓은 문항이 됐는데요. 이렇게 부교재 문항이 그대로 출제하는 것도 올해 나타난 어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융합형 문항이라고 해서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합과학 수능에서 밀고 있는 유형입니다. 물화생지가 다 나눠진 게 아니고 그 중에 두 개를 좀 적절히 섞어가지고 좀 융합된 문항을 조금 밀고 있거든요. 그걸 학교에서 좀 인식을 했는지 이렇게 얘는 뭐 지구과학이랑 화학을 좀 융합해 놓은 문항입니다. 이렇게 좀 융합형 문항에 대한 시도도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서술형이 나오는데 이게 좀 생소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보통 이제 화석이라고 하면은 화석이 잘 생기는 조건을 써라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역으로 성캄브리아 시대에 왜 화석이 안 나오냐 이게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나눠준 학교 직보 자료 학생들이 시험 하루 전에 받아본 자료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생소해가지고 이렇게 밑줄을 쳐줬었는데 이게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좀 교과서 내용까지 크게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약간 골때리는 상황이었는데 그동안에는 부교재 어떤 뭐 교과서, 기출, 학교 프린트 이런 데서 많이 나왔다면 이건 학교 프린트에도 없었고 부교재에도 없었고 교과서에도 없었고 학교 수업 내용에도 없었는데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물리 전기 파트에서 좀 중요한 소재 중 하나이기도 해서
수업 때 진행을 했습니다. 수업 때 이렇게 예시 문항 주고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나왔어요. 서술형 1번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 다루지 않은 좀 심화적인 내용도 충분히 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시험별로 한번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이번에 개정교육 과정이 되면서 과학의 기초라는 단원이 1단원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변별을 해버렸어요. 그 부분이 뭔가 그냥 쉽고 크게 내용이 많이 없어가지고 많이 넘어가는 단원 중 하나였는데 그 부분에서 변별력을 줘버리니까 애들이 많이 힘들어했었고 실제로 1학기 중간고사가 1등급 컷이 굉장히 낮았던 그런 게 있어서 과학의 기초 단원도 내용 자체가 굉장히 쉽지만 좀 집요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뤄야 된다는 점이 있었고 이때부터 계산이 빠진 물리문항이 나왔고요. 부교재 반영비율이 좀 높았고 수행평가에서 했던 실험이 출제됐고 융합형 문항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출제가 됐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는 또 약간 또 기조가 달라졌어요. 화학이 어려운 건 비슷했는데 주기율표 단원이 1학기 중간고사에 있다가 1학기 기말까지 이어져 왔는데 얘가 1학기 중간고사에는 쉽게 출제가 됐다가 1학기 기말 때는 확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변별을 할 수 있는 단원이 있을 때는 조금 쉽게 내는 경향이 있고요. 변별을 하지 못할 때는 그냥 화학을 어렵게 내는 그런 어떤 경향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역시 계산이 빠진 물리문항이 주로 출제가 됐고 1학기 기말고사 때는 또 약간 반전으로 부교재 학생들이 집중할 것 같았는지 부교재 반영 비율을 확 낮춰버렸습니다. 이런 좀 기조가 있었고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역시 화학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전기단원도 제가 좀 어렵게 나올 것 같아서 대비를 많이 했었는데 엄청 투머치하게 어려운 게 전혀 나오지 않았고 아까 봤던 저 서술형 문항 정도 이 정도가 조금 어려운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까지 출제가 됐다는 점.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때는 부교재가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반영비율이 굉장히 낮아졌고 오히려 교과서가 2학기 중간고사 때 다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보시면 계산이 빠져서 좀 개념 위주의 물리 문항이 많이 나왔고 시험평가 실험도 다시 문항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뤄야 된다는 점. 그리고 부교재랑 교과서가 부분 반영이 된다는 점. 융합형 문항도 출제가 된다는 점. 그리고 수업 때 다루지 않은 내용까지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되는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매 시험마다 지금 올해도 3번 다 출제 기조가 살짝 달랐어요. 미묘하게 달라져서 이 모든 포인트를 짚어줄 수 있는 수업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인고 통합과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트 이렇습니다. 성적에만 집중, 1등급에 맞추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인고 통합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암기 하셔야 됩니다. 특히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은 통합과학 단원에서 크게 어려운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부분 어려운 것들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난이도를 따졌을 때 쉬워요. 하지만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고요. 최대한 잘 암기할 수 있게 커리큘럼들을 구성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교과서랑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과서도 중요하지만 프린트, 제가 앞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에 있는 문항도 그대로 출제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세 번째, 학교 수업 필기에서도 부분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고 부교재 문항도 출제되는 거 앞에서 확인해 드렸고 기출문제도 계속해서 철저하게 자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교과서에도 없고 부교재도 없고 학교 수업 때 다루지도 않았던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 단원의 심화 개념이 나온 건데 그 부분까지 다뤄서 수업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빌드업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은 없다. 처음 딱 배우고 초고난도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기초부터 하나씩 쌓아 올리는 빌드업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차근차근 쌓아 올려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기본 유형부터 고난도 유형까지 전범위를 아우를 수 있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해당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제가 예시로 갖다 놓은 건 화학 단원인데 이렇게 필기노트 제공을 합니다. 이 필기노트가 지금 비어 있죠. 제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 탄서나 PPT를 활용해 가지고 하나하나 채워줍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매주 암기 테스트를 이렇게 빈칸 채우기랑 표 채우기의 유형의 형태로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에 대한 학습을 명확하게 인지시켜주고 있고요. 이를 적용 실전할 때는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엔제 교재들 파인 튜닝 시리즈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매 단원마다 최소 200문항 이상씩 다양한 유형을 가진 문항들로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고, 개념 교재와 필기노트도 함께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커스터마이징된 보잉고 학생들을 위한 추가 컨텐츠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교재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부교재 문항을 기반으로 한 변형 모의고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부교재 문항을 기반으로 한 OX 퀴즈, 변형된 OX 퀴즈들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추가 컨텐츠로 제공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더해서 추가로 심화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고난도 단원별 봉투 모의고사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해당 시험 범위에 맞게 단원별로 20문제씩 제가 직접 모의고사 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는 수능형 융합형 문제도 들어있고 서술형도 들어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범위를 살짝 넘어가는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이런 컨텐츠도 내신 대비 기간 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가로 직전 대비 수업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 전에 언급하는 것과 언급하지 않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직보 컨텐츠도 이렇게 테마별로 4가지, 교과서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교과서 내용 중에 부분 숨어있는 것들에서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한 교과서 자료, 그리고 기출편에서는 보잉고 통합과학 한 4년에서 5년치 기출 자료를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고, 모평편은 보잉고 통합과학 문항 중에 모의고사 자료는 일부가 1학년 통합과학 내용뿐 아니라 2학년 물화생지 내용도 들어있어서 그것도 따로 모평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서술형 대비까지 할 수 있도록 4가지 테마로 구성된 직보 자료도 보잉고의 커스터마이징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형에 대비할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고 있고, 이렇게 기출의 어떤 출제 포인트 같은 거를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시험마다 이렇게 분석 자료를 만듭니다. 이게 실제로 올해 제공된 분석 자료인데 이렇게 제목이 있고요. 밑에 모든 1번부터 28번까지에 대한 모든 문항과 제가 학원에서 제공한 컨텐츠들을 비교하고, 이거를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도 이렇게 코멘트를 조금 달아가지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매 시험 끝난 당일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OT 때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런 게 출제가 됐었고 이건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좀 출제 기조가 달라지고 있다. 너희들도 그런 걸 확인을 해서 이 부분에 대비해야 된다. 이번 시험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 등급컷까지 함께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겨울방학 때는 어떻게 가르칠 거냐? 개념과 적용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통합과학 핵심 단원을 9주 동안 기초부터 탄탄하게 이해하는 수업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통합과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없애고 조금 더 쉽게 통합과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과학 공부를 처음 한 학생도 과학 공부를 꾸준히 해온 학생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기초 내용부터 심화 내용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커리큘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탄탄하게 가지고 실제 문제 적용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보잉고에서 실제 기출된 문항까지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9회 특강을 확실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소의 주기성, 화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구과학, 물리, 생명 이렇게 4개를 골고루 넣어봤고요. 통합과학 2 내용도 일부 더 넣으려고 했으나 1학기 때 확 이걸 잡는 게 좀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특히 겨울방학 때는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특강은 통합과학 1에 좀 더 집중된 커리큘럼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마치고 수업 이외에 학생들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안에서는 주간 테스트랑 암기 테스트 매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일 테스트는 어려운 단원, 핵심적인 단원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학생들의 개념 확인을 위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밖에서는 카톡, 문자, 인스타, DM 등을 통해 상시 질의응답 진행을 하고 있고 매주 수업 내용, 과제물, 학생 성취도 등등등 해서 피드백 문자 메시지도 학부모님들께 발송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제가 수행평가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어떤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꼭 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나 질문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은 클리닉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현장 클리닉이 메인이고요. 학기 중에는 매주 진행을 하고 방학 중에는 한 2, 3주에 한 번 정도씩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올 수 있게 현장 클리닉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 클리닉도 좀 간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은 현장 클리닉이라는 거 같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면은 수업 테스트 이렇게 2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아까 앞에서 보셨던 필기노트 기반으로 제가 암기 테스트를 합니다. 백지 테스트는 아니고 빈칸이 뚫려 있거나 표로 구성된 내용들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 주간 테스트는 매주 진행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10문제 객관식과 2문제 서술형으로 기출 변형 및 신유형 분형으로 구성된 내용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학부모님 안내 문자 같은 경우에는 뭘 배웠는지, 어떤 과제물이 나갔는지, 학생 성취도 상태는 어떤지, 과제물은 어떻게 이행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매주 발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과제물 및 성취도가 부족한 학생은 추가로 문자 발송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학생별로 1대1 상담을 제가 직접 진행을 합니다. 진행되는 주간 테스트, 암기 테스트, 과제물 분석도 함께 진행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제가 학생별로 분석을 할 예정이에요. 상담 주제는 이번에 처음 고등학교 입학하고 또 보잉고에 입학하다 보면 걱정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뿐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대한 내용, 중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고등학교 때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 성적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생활기록부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포괄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과학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과학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학 점수를 잘 받는 것도 있지만 결국 대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교 진학이 학생들의 제 1순위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학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1대1 상담을 제가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클리닉 방학 때부터 진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잉고 통합과학 겨울 특강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방위 로고스 학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2026년 1월 4일에 개강하니까 많은 관심과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과학도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